많은 분들이 감기 잘 걸리고 피로가 쌓이면 무조건 면역 영양제를 먼저 찾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30년 동안 체온과 면역을 연구해 오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면역보다 체온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박사 한서준입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습관들이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면역까지 급격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찬물로 세수하는 게 건강하다고 믿으셨던 분들, 얼음물 마시면 신진대사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땀 흘리는 운동을 매일 해야 면역이 강해진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오늘 반드시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오늘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수백 명을 직접 관찰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체온 1도 차이가 면역 전체를 바꾼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몸속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은 모르십니다. 그냥 따뜻하다, 차갑다 정도만 느끼실 뿐이죠. 그런데 그 작은 온도 차이 하나가 감기 회복 속도, 소화력, 수면의 질, 심지어 피부 상태까지 전부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똑같은 패턴을 보이셨어요. 몸이 차가운데도 본인은 그냥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라고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옷만 입으면 된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문제는 겉만 따뜻하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속 깊은 곳의 온도가 낮으면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면역세포는 여전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백혈구도 느리게 움직이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속도도 느려지고 염증 회복도 더디고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오래가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설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이 아무리 영양제를 드셔도 효과를 못 느끼셨는지, 왜 운동을 열심히 해도 피로가 안 풀렸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체온 관리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얼마 전 형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연세는 72세이신데 늘 건강하신 편이라 본인은 면역이 약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감기가 길게 가고 소화도 자꾸 더부룩하고 밤에 자주 깨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살짝 손을 잡아봤는데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배도 차고 발도 차다는 걸 그때야 본인이 느끼셨죠? 평소엔 그냥 추운 날씨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실내에서도 계속 차갑다는 건 단순히 날씨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형님은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하고 식사 후엔 얼음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어디선가 들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요즘 감기 회복이 예전보다 느리지 않으세요? 소화도 더디고 피로도 오래 가지 않으세요? 형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정확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오전 내내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엔 다리가 무겁고 저녁엔 소화가 안 되고 밤엔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이게 다 연결된 증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을 조금만 바꿔보시자고 해서 목 뒤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발목을 1분간 천천히 움직여 보게 했습니다. 그날 밤 형님이 바로 문자를 주셨어요. 오랜만에 잠이 깊었다면서요? 다음 날엔 속이 편해져서 밥맛도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3일째 되니까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엔 감기 기운이 완전히 빠졌다고 연락 주셨어요. 이게 바로 체온의 힘입니다. 면역 영양제 한 알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만 알려드렸을 뿐인데 몸 전체가 살아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면역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체온 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체온이 떨어지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 속도가 느려진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면역세포는 따뜻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차가운 곳에선 움직임이 둔해지죠. 한국면역학회 분석에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 반응 속도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싸우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68세 박영수님은 체온이 낮을 때 감기 회복이 유난히 오래 갔습니다. 열흘 넘게 기침이 계속됐고 콧물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체온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는 감기에 걸려도 사흘이면 회복되셨죠? 박영수님은 아침마다 찬물로 세수하고 얼음물을 자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걸 따뜻한 물로 바꾸고 목 뒤를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만나서 공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체온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살짝 데우는 루틴을 만들면 면역 속도가 안정됩니다. 억지로 뜨거운 찜질을 오래 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피부만 자극되고 속은 여전히 차갑게 남을 수 있거든요. 적당한 온도로 짧게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최근 감기가 오래 가거나 피로가 길게 가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체온부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체온계로 겨드랑이 온도를 재보세요. 36도 이하라면 면역 속도가 느려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체온이 낮으면 백혈구 활동이 줄어든다는 점도 정말 중요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기본 방어군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공격하는 세포죠. 일본 국립생리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체온 상승 시 백혈구 이동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체온이 내려가면 백혈구가 느리게 움직이면서 감염 부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74세 김정근님은 체온이 낮은 날엔 염증이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잇몸이 붓거나 손가락 관절이 부을 때마다 회복이 느렸어요. 특히 겨울철엔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픈 증상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 뒤를 따뜻하게 하면 혈류가 빠르게 살아납니다. 목 뒤에는 큰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곳만 따뜻하게 해도 전신 혈류가 개선되거든요. 김정근님은 따뜻한 수건을 목 뒤에 올려두는 습관을 들인 후 염증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백혈구가 빠르게 이동하면 염증 부위에 빨리 도착해서 균을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작업도 빨라지거든요. 너무 강한 온열은 오히려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로 20분 정도만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목이나 어깨가 자주 차갑게 굳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백혈구 활동도 느려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으로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다면 지금 당장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혈관이 수축해 산소 전달이 감소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몸은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한국순환건강센터 조사에서 체온이 낮을수록 말초 순환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안 가는 겁니다. 70세 이호진님은 손발이 항상 차서 영양 공급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겨울엔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할 정도였어요. 밤에 누워 계시면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뇌로 가는 산소량도 줄어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또 근육으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발목 앞뒤 좌우 움직임 1분만 해도 하체 혈류가 살아납니다.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이호진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발목 운동을 1분씩 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발끝 온도가 눈에 띄게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움직임 없이 계속 앉아있는 시간은 줄여야 합니다.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계시면 하체 혈류가 거의 멈춥니다. 발이 자주 얼음처럼 차갑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발목부터 움직여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소화력이 떨어지며 대사 속도도 느려진다는 겁니다.
위장은 근육이기 때문에 따뜻해야 잘 움직입니다. 차가우면 위 근육이 경직되면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속도가 느려지죠. 한국소화기연구회 자료에서 체온과 위 운동 속도가 연관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들고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더부룩함이 생깁니다. 66세 박미자님은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했는데 체온 관리 후 크게 완화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꽉 찬 느낌이 들고 식욕도 없고 트림도 자주 나오셨대요.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가 안 돼서 2~3시간 동안 배가 묵직하고 불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대사를 돕습니다. 따뜻한 물이 위벽을 자극하면서 소화 준비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박미자님은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아침 식욕이 돌아오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영양 흡수도 좋아지고 에너지 생산도 빨라지면서 전체적인 대사 속도가 올라갑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데운 물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 소화가 자주 더디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침 첫 물부터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바이러스는 차가운 환경에서 오히려 활발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포는 차가우면 쉬고 바이러스는 차가우면 활동이 빨라집니다. 해외 미생물 면역 연구팀 분석에서 저체온 환경에서 바이러스 활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됐습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차가운 환경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인 거죠. 71세 장인수님은 겨울마다 감기가 반복됐는데 체온 관리 후 크게 줄었습니다.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감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셨대요. 한번 감기에 걸리면 2주는 기본이고 기침은 한 달 가까이 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감기 증상이 더 길어지고 회복도 느려졌다고 하셨어요. 밤에 잠들기 전 10분 족욕을 하면 전신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하체 혈관이 확장되면서 전신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장인수님은 매일 저녁 9시에 족욕을 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해 겨울엔 감기에 단 한 번도 안 걸리셨다고 합니다. 족욕은 너무 짧으면 효과가 약합니다. 최소 10분은 해야 체온 변화가 느껴집니다.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사이가 적당하고 중간에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추가해 주세요. 겨울만 되면 감기가 자주 반복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족욕부터 시작해 보세요. 체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 활동은 줄어들고 우리 세포 활동은 활발해집니다. 이제 이어서 생활 속에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 뒤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목 뒤에는 체온 조절 신경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만 따뜻하게 해도 뇌가 전신이 따뜻하다고 인식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20분 올려두기만 해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적셔서 짜낸 다음 목 뒤에 올려놓으세요. 목 뒤가 따뜻해지면 어깨 근육도 풀리고 두통도 완화되고 전신 혈류도 개선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시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습니다. 열감이 과하면 바로 떼어야 합니다.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따가운 느낌이 들면 온도가 너무 높은 겁니다. 타월을 한 겹 더 접어서 온도를 조절하시거나 잠깐 식혔다가 다시 올려보세요. 목 뒤 찜질을 꾸준히 하시면 만성 피로도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평소 목 뒤가 자주 차갑지 않으세요?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다면 혈류가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두 번만이라도 이 방법을 써보시길 권합니다. 아침 세수 후 한 번, 저녁 잠들기 전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만 해도 체온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하체 순환을 깨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종아리는 2번째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면 종아리 근육이 그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거죠. 발목 까딱 운동 하루 1분만 해도 하체 순환이 살아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거나 발목을 좌우로 돌려주세요.
발끝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쭉 펴는 동작을 10번 반복하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갑작스러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체온이 빠질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순간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면서 몸이 더 차가워지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격렬한 운동 후 회복이 느려지면서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발끝이 차가운 날이 많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1분간 발목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 순환을 바꿔놓습니다. 세 번째는 뜨끈한 족욕으로 전신을 데우는 방법입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라 온도 반응이 빠릅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뇌가 전신 온도가 올랐다고 판단하면서 혈관을 더 넓게 열어주거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뜨끈한 족욕을 해보세요.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족욕 중간에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추가해 주세요. 족욕을 하는 동안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시거나 발바닥을 주물러 보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족욕 후엔 발을 잘 닦고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족욕을 꾸준히 하시면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족욕을 하시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족욕 자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족욕통이 없으시면 큰 대야에 물을 담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하루 한 번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등이 굽으면 혈류 통로가 좁아집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계속 앉아 계시면 가슴이 눌리고 폐가 압박되면서 호흡량도 줄어들거든요. 벽을 짚고 온몸을 길게 펴는 동작을 30초만 해도 전신 혈류가 개선됩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손을 벽에 짚고 팔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때 등이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하시면서 동작을 유지해 보세요. 스트레칭을 하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혈관도 넓어지고 산소 공급도 늘어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과한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시원한 느낌은 좋지만 아픈 느낌이 들면 무리하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무리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요즘 자세가 자주 굽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 번씩 해주세요.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순환도 나빠집니다. 5번째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따뜻한 물은 내장 온도를 올리는 가장 빠른 자극입니다. 찬물이나 상온수는 오히려 속을 식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컵 이렇게 하루 3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아침 물은 장을 깨우고 식전 물은 소화를 돕고 저녁 물은 수면을 편하게 만듭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갑니다. 공복에 너무 뜨거운 물은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벽이 예민하신 분들은 미지근한 정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이나 생강 한 조각을 넣어서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오늘 따뜻한 물 몇 번 드셨나요? 아직 한 번도 안 드셨다면 지금 당장 한 컵 끓여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체온 전체를 바꿔놓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면역이 약해서 감기가 잘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져서 면역세포가 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영양제나 운동이 면역을 바로 살린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백혈구도 느리게 움직이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속도도 느려지고 소화효소도 제대로 안 나오고 혈관도 좁아지면서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흡수가 안 되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회복이 느린 겁니다. 몸이 차가우면 모든 게 느려집니다.
심장 박동은 정상이어도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고 뇌로 가는 산소도 부족하고 근육으로 가는 영양도 부족하고 장으로 가는 혈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소화도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체온을 제대로 유지하면 백혈구도 빨라지고 소화도 살아나고 염증도 줄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감기 걸려도 사흘이면 낫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자고 피로도 빨리 풀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저녁에도 피곤하지 않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잡니다. 이게 바로 체온 관리의 힘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계속 낮은 상태로 방치하면 만성 피로가 고착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소화도 안 되고 감기는 자주 걸리고 회복은 느리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머리도 자주 아프고 관절도 뻐근해집니다. 이 모든 증상이 사실은 체온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더 심해지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수면 장애가 생기고 우울감까지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차가우면 기분도 우울해지거든요. 햇볕을 못 쬐면 우울해지는 것처럼 체온이 낮아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식사 후에도 졸리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설령 걸려도 빨리 낫고 피부도 윤기가 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생활을 하셔도 체온 하나만 다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백 명을 관찰하면서 확신한 사실입니다. 체온 관리를 시작한 분들은 한 달 만에 몸이 달라지고 석 달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시라고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만 드셔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내장 온도를 올리고 하루 전체 리듬을 바꿉니다. 물을 마시면 위장이 깨어나고 소화효소가 분비되기 시작하고 혈류도 살아나면서 온몸에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제 활동할 시간이라고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면역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목 뒤 따뜻하게 하기, 발목 운동 1분, 족욕 10분, 전신 스트레칭 30초, 따뜻한 물 3번 이 5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한 달 뒤엔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느끼실 겁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피로도 덜 쌓이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어집니다. 이 5가지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하루 총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물 한 컵 마시는데 1분, 발목 운동 1분, 목 뒤 찜질 10분, 스트레칭 30초, 저녁 족욕 10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만 고쳐도 면역이 살아나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면과 체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잠들기 전 어떤 습관을 바꿔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체온이 올라가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체온 조절 능력도 더 좋아집니다. 이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